이 정책 질의랑 신상 질의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배분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까? 생각은 한 50대 50 정도면 될까요? 글쎄요, 그건 뭐 네, 뭐 판단이 근데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위원이 13분 계신데 지금 사실은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더 많고 저희는 위원장님을 빼고 야당 의원은 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 의원님들이 신상 질의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 보도 나거나 또 공개된 자료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상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래야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 거죠. 저도 정책 질의 준비했습니다. 근데 전체 우리 인사청문 전체를 보면은 저희 4명이 아무리 신상 질의해도 한 30-4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네. 또 후보자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저로 인해서 6억 원을 한 번에 받은 것처럼 오인 받는 것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쟁점은 몇 달에 6억을 받았냐 아니면 이번처럼 3년에 걸쳐서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6억을 한 번에 다 받은 다음에 쌓아두고 썼느냐 아니면 여러 번의 이벤트에 그때 집에 두고 썼던 금액이 총 6억 원이냐 이런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국민 눈높이와 관심사는 국회의원 세비가 꽤 많은데 출판기념회 할 때마다 1, 2억씩 또 현금으로 받는 게 적당하냐 또 그 현금이 계좌나 투자자산에 들어가거나 재산 등록에 나타나지 않고 쓰이면은 국민들은 알 수 없는데 그게 관리 감독이 되는 거냐 또 그 현금은 세금 안 내냐 또 출판기념회에 참여하는 이해단체와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유착될 가능성은 없느냐 또 김영란법은 하위 공무원만 지키고 고위직은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6억 외에 더 받은 게 없느냐 돈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그 현금 거래의 특성 때문에 저는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조작할 이유도 없고 제 글을 잘못 읽은 사람도 없어요. 이미 보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 수준은 제 글을 깨우쳐 주실 정도 수준이지 그 오독하실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출판기념회도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실태가 드러났고 그게 얼마나 오래된 관행일지 몰라도 국민이 불편해하시면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양성화하자는 건데 제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솔직히 좀 내용을 이슈화하기 위해 가지고 검은봉투법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그런 이름이 불편하시면 제가 중립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경실련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을 좀 개정해서 출판기념회를 투명하게 하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번만 마지막 질문.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가 발의했던 출판기념회를 좀 양성화하고 거기에 따른 책의 권수를 좀 정가로만 팔게 하고 또 한 사람이 너무 몰아서 사면은 사실상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10건 정도로 제한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신고는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정도 내용이면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법안 제출하신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설명만 갖고 이해한 대로 한다면은 출판기념회는 하되 액수를 정가로 팔게 하자 그 말씀인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에 관해서 신고하게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출판기념회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공감이 있고요. 하는데 가급적 양성화하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쟁점일 것 같은데 하나는 액수를 정가로 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그거를 공개하느냐가 있는데 공개하는 것은 신고죠. 공개가 공개 내지는 신고죠. 네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수익을 신고한다는 점을 비춰본다면은 그거는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신고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니까 아마 조의금, 축의금을 온 국민에 한해서 신고하기 정치인이니까 조금 더 제한을 받자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일반 문인이 아니라 정치인에 한해서라고 전제하신다면 신고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정치 신인들에게 후원해도 지금 허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가령 저보고 만약에 법을 내라면 정가의 뭐 3배 한도를 둔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혹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거는 예, 조금 잘 알겠습니다. 무리도 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예. 뭐 제가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갑자기 질문 주셔서 예, 좋습니다. 생각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예. 그 SK 사건 언급이 계속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002년 사건이고 죗값도 치르셨고 심지어 사면도 안 받으셨고 23년 지나서 그 시대 상황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판결문에도 후보자가 아닌 당이 먼저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근데 제가 불편한 점은 이것을 지금 현재 바라보는 그 후보자님의 시각입니다. 이게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불법성을 좀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그 당시에 지금 많은 영수증들이 있는데 영수증 처리를 좀 잘못한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국민의 법적 기준에는 저는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움직일 수 없는 장면이 있거든요. 현금 2억 원 정도를 SK 임원이 직접 가져와서 후보자한테 전달을 했다는 것이고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말도 직접 했었고 이게 판결문에 딱 나와 있어요. 과거니까 유감 표명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사안인데 당시 장면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1만 원짜리다 보니까 이게 쇼핑백으로 따지면 6, 7개 들어가고 무게로도 23kg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딱 하나의 질문에 봉착하죠. 이게 만약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합법적인 상황이었으면 계좌 송금하면 될 것을 당시에는 기업의 후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신고했으면 될 것을 어렵게 낑낑대고 그 많은 현금을 직접 들고 와서 주는 것이 과연 그 장면을 봤을 때 약간 불법성의 인식이 없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당시 2002년도에 1만 원은 지금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대졸 신입사원이 모았을 때 꼬박 9년을 모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처음에 말씀 주신 그 법원의 판결 내지는 결과적으로 불법인 것 자체를 부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배준영 의원님 질문 주셨을 때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최후 진술한 것을 기억하는데 결과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 불법인 것은 이건 어쨌든 제가 후보로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을 그때 했습니다. 다만 그때 동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근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시 제가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가져오신 SK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분이 오셨고 옆에 말씀하신 대로 봉투가 큰 게 놓여있는데 6개, 7개는 아니었어요. 뭐 하여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누구라고 하길래 그러시냐고. 근데 이거 근데 제가 뭔데요? 그랬는가 하긴 뭐 그랬는데 그분이 표현하기를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 제가 물었더니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게 이제 중앙당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분이 답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올해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후원의 실무자가 아니어서 그 회사에서 처리 못하면 중앙당에서 처리하거나 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제를 하고 선대위에 전달한 겁니다. 선대위에 전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당시 공당의 서울시장 선거에 쓴 것이고 그 회계도 선관위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그 이후에 확인해서 전제적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처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첫째, 이거 확인해가지고 내 앞에서 영수증 처리 끝이 안 되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아니면 나중에 다 선거 끝난 다음에 제가 패장인데 친 다음에 아마 몇천 장의 영수증이 있었을 텐데 제가 하나하나 다 훑어봤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선거법상 영수증이 미발급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법인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추징금도 낸 것이고 사면복권 안 되는 기간도 달게 지낸 겁니다. 그냥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시작 자체에 대한 표적성은 명백한 거고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가 얘기해 준 거니까.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청문회에 그 당시에 그 대기업의 회장과 담당 검사를 찾아서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우리 김영관 사한테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셨던 분이 어떤 결혼식장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한테도 안 미안한데 김일성이 당신한테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에서 후원회장을 맡아서 그 기업에 요청했던 분이 한 20년 지난 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네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하나 그래서 근데 그건 당이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당이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러고 말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도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어쨌든 억울하다 하더라도 실정하는 법 자체가 어겨진 것에 대해서 이건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황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